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신에 이 퀄컴이 삼성과 3나노에서 협력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 맥가이어 수석 부사장의 공식 발언으로 미 매체 WCCF 텍 보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하와이에서 퀄컴이 테크 서밋 행사를 통해서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8 2세대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에 들어갈 AP이지만 이 삼성한테는 뼈아픈 칩이 바로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입니다. 스냅드래곤 8 1세대 AP가 삼성 4나노에서 만들어지다가 이후 퀄컴의 AP들이 TSMC로 넘어가면서 삼성 파운드리의 저조한 수율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고, 급기야 삼성의 AP인 엑시노스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스냅드래곤 8 2세대 AP와 짝을 이뤄서 갤럭시 S23의 심장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엑시노스 2300은 출시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엑시노스 2300이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S 모델에는 극히 일부만 탑재되거나 다른 스마트폰 모델에 엑시노스 2300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천천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번 AP는 TSMC의 4나노로 만듭니다. 이게 혹시 3나노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역시나 4나노였습니다. 원래는 삼성이나 TSMC나 제대로 된 3나노 고객은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이 스냅드래곤 8 2세대 제품은 AI 기능이 대폭 강화됐고, 실제와 똑같은 빛 반사 및 조명을 모바일 게임에서 구현하는 레이 트레이싱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AP의 핵심이 CPU와 GPU인데요. CPU는 크라이오 CPU, 그리고 GPU는 아드레노를 활용하는 게 바로 퀄컴입니다. 이 CPU와 GPU의 경우는 이전 제품보다 각각 40%, 25% 더 빨라졌습니다. 이 정도 스펙입니다. 이 사실 가장 궁금한 것은 뭐니 해도 삼성을 버린 퀄컴의 다음 스텝인데요. 먼저 확실히 할 게 있습니다. 이 삼성이 스냅드래곤의 가장 상위 버전인 8 시리즈 제품인 스냅드래곤 8 1세대 플러스와 이번에 공개된 8 2세대 AP는 모두 TSMC의 4나노에 빼앗겼지만, 중상급 AP 모델인 스냅드래곤 7 1세대 AP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삼성 4나노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퀄컴이 완전히 삼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건 퀄컴의 오피셜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7 1세대 AP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AP인 8세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 난이도도 떨어지고 그 결과 제작 단가도 저렴하겠지만, 삼성도 이 퀄컴과의 파운드리 분야에서 끈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과 퀄컴의 3나노 협력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소스는 앞서 말씀드린 퀄컴의 맥가이어 부사장인데요. 그가 테크 서밋이 열린 하와이에서 미디어들과 파운드리 파트너에 관해서 퀄컴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퀄컴이 3나노와 2나노 등 최첨단 제조 공정을 거론하면서 삼성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맥가이어는 이 단일 칩 제조사에 의존하기에는 퀄컴은 너무 규모가 큰 회사라면서 또 한 번 멀티 파운드리 방식으로 가야 공급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는 퀄컴이 삼성이 먼저 3나노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트랜지스터 구조를 바꾼 공정을 채택한 점, 그리고 TSMC의 3나노 공정 상황이 기대보다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퀄컴이 다시 삼성에게 3나노 물량을 주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앞서 이 퀄컴이 삼성에게 3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샘플을 삼성의 3나노 샘플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돈 적이 있습니다. 특히 TSMC가 자체 3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에 직면할 경우 삼성과도 최고 AP인 8세대 제품에서 다시 파트너십이 구체화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는 내년인 2023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은
그 올 상반기에 1세대 3나노 공정 노드인 GA2를 이미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3나노 2세대 노드인 GAP를 내놓는다고 밝혀왔었는데요. 2세대 칩 양산, 그러니까 GAP로 만든 2세대 칩이 양산되는 시기는 내후년인 2024년이 된다고 삼성은 공식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 복수 고객처를 잡았다고도 했었는데요. 삼성의 그 모바일 고객이라고 해봐야 내부 고객인 엑시노스를 만드는 삼성, 그리고 이 퀄컴, 구글 정도입니다. 이 퀄컴이 경쟁사인 TSMC의 3나노 진척 상황과 맞물려서 삼성 파운드의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 하나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퀄컴은 이 파운드리 선택에 있어서 로열티가 강한 팹리스는 아닙니다. 삼성과 TSMC를 놓고 자주 결정을 바꿔왔었던 게 바로 퀄컴인데요. 인텔도 미국 팹리스 중에 가장 자신이 접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고객이 바로 퀄컴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 삼성 파운드리가 스냅드래곤의 모뎀 칩과 스냅드래곤 8 1세대 AP를 딸 당시에도 모든 외신이 퀄컴의 파운드리 파트너로 TSMC를 지목했었습니다. 그만큼 퀄컴의 결정을 럭비공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외신의 보도와는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결정을 많이 내렸다는 뜻이죠. 다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스냅드래곤 8 2세대 AP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TSMC의 4나노로 갔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수율이 기대보다 저조했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됐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퀄컴이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발표할 때 삼성 TSMC 중 어느 곳으로 갈까 보다는 3나노에서 만들까 아니면 4나노에서 만들까가 사실 더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많은 사람이 예측한 대로 4나노로 갔습니다. 이 퀄컴이 차기 AP, 그러니까 8 2세대 제품을 몇 나노에서 양산할까 하는 문제는 삼성과 TSMC의 3나노 실제 진행 진척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애플도 삼성도 모두 3나노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퀄컴이 3나노를 활용할, 그러니까 3나노에 집착할 이유는 낮다고 봐야 하지만 그래도 현재 파운드리의 3나노가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이 이번 퀄컴의 4나노 AP 출시로 발표로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파운드리로서는 퀄컴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퀄컴의 경우는 지난해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스타트업, 실력파 스타트업인 누베아를 인수했습니다. 이 누베아 인수 위에 ARM 기반 CPU에서도 장족의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스냅드래곤으로 대변되는 기존 모바일 AP 외에도 앞으로 누비아의 기술력을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노트북, PC용 CPU 그리고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두루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퀄컴은 누비아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 맞춤형 코어 디자인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ARM에 대한 라이선스 비용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설계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만큼 삼성으로서는 이 퀄컴과의 밀착, 퀄컴과의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퀄컴 칩 물량을 더 많이 유치해서 TSMC를 따라잡을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갤럭시 S 모델의 퀄컴 칩 탑재 비중을 조절하는 식으로 퀄컴의 차세대 AP를 유치하는 방법도 아마 고려해 볼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퀄컴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